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의약품이었는데 이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해서 진정 효과를 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환자분은 이제 고통에서 이제 기억을 못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좋은 의미에서 개발된 약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약류로 지정이 되는지, 이 중독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프로포폴이란 거는 흔히 우유주사로 알려져 있죠. 색깔 자체가 이제 우유빛이 나죠. 안쪽에 이제 두유의 기름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색깔 때문에 흔히 우유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려면 효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큰 효능은 뇌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가바라는 물질은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바가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수면에 들게 되는데, 가바가 진이 되게 되니까 시간 대비 수면 효과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휴식을 가지고 있는 수면 시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프로포폴 맞고 나면 이제 숙면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서, 그 도파민은 결국 행복감하고 의욕, 삶에 있어서 뭘 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데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은 희열, 영어로 이제 유포리아라고 하죠. 행복감의 최고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절히 이제 낮은 농도에서 잘 쓰이면은 신경 안정과 불안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고, 높은 농도로 올라가게 되면 희열감이나 굉장히 강한 휴식감, 나는 1시간, 2시간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굉장히 많이 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뭐 일하는데 확실히 된다. 이런 데서 이제 중독성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이제 쉬운 형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듣게 되죠. 보면은 이제 프로포폴 중독에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보면은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하류계에 있거나 아니면 조폭이거나, 혹은 프로포폴을 다루는 의료계 관계자, 거기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일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제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이 됐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세계 최초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가 법안으로 통과됐죠. 세계 최초라는 게 좋은 타이틀이면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뭐 좋은 타이틀은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효능하고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도 틀릴 것이고 릴렉세이션 되는 정도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능과 사용량이 중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프로포폴의 형태죠. 색깔이 우유빛이죠. 그래서 우유 주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연예인분들도 보면은 이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 회에 걸쳐서 투여를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죠. 프로포폴을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할 때도 맞고 건강검진 할 때도 맞고 수술할 때도 맞는데, 왜 자꾸 이게 중독이 되게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결국은 가바하고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킨다, 이런 면에서 이제 되는 것이고요. 프로포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독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우유하고 성분이 틀리지만 안쪽에 이제 벤질 알코올이라고 이 보존 성분이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하지만 이게 안에 기름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상온에 보관됐다가 쓰게 되면은 안쪽에 균이 있는 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폐혈증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당일 개봉한 프로포폴, 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제 상할 이유는 없거든요. 개봉하게 된 거는 버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전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독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톡스나 간단한 시술들 있죠. 그래서 윤곽 주사를 맞는다든지 간단한 시술을 요구하면서 나는 통증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꼭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 있다, 혹은 내가 이제 중독이 되었다고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할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폴을 다룬 의료계 종사자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불법이니까 환자한테 투여하는 거지 자기한테 투여할 수가 없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밀실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이제 맞다가 중독이 됐겠죠. 이 엄청 괴로운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우울한 일이 있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가주입을 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신체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제 호흡 부전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게 잘 쓰면 훌륭한 약인데 음성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의존하지는 말자. 적절히 쓰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매년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을 때 이게 정교한 수술이 아니면 통증을 굳이 느끼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약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주 조그만 거를 레이저를 해요. 보톡스를 맞아요. 필러를 살짝 해요. 그런데도 나는 겁나서 무조건 수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프로포폴에 자주 노출되게 되니까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독의 가능성이 있으면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을 때 그게 왜 중독이 되는 것이며 프로포폴을 남용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에 보면은 프로포폴이 아까 이제 가바하고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이게 중독의 근거는 뇌의 척자핵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파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복감하고 동기부여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결국은 약물이기 때문에 내성이란 게 생겨요. 제가 보톡스 편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성이란 게 생기는 거 백신하고 똑같은 반응이 몸에 있으니까 이물질로 자꾸 인식하게 되고 이 내성이란 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성이 생기니까 더 고용량이 필요한 거죠. 그 고용량을 반복하는 거 계속 고용량이 돼서 이는 중독성이 오는 거고 이 중독성이 와서 고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뇌의 척자액이나 뇌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마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많이 쓰게 되면은 양을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저혈압에 빠진다든지 아니 뭐 제일 큰 문제가 호흡 부전이 있거든요. 호흡 뇌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호흡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제 환자분 보면 부류가 있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프로포폴이 두려우니까 국소 마취를 해주세요 라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은 안전하다면 프로포폴을 이제 쓰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자, 이 수술이 아픈 수술이에요. 아프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저는 통증이 굉장히 둔감한 편인데 이거를 저도 실제로 통증은 느끼긴 해요. 그런데 이 통증이 원인이 자체가 이제 여기를 자극을 주면 뇌로 전달해서 호르몬을 전달해서 내가 느끼는 이는 정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자꾸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처음에는 따끔따끔하고 아프다가 이제 이걸 참을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자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통증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톡스나 이렇게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도 프로포폴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에서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내가 슈링크나 써마지 이모드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통증이 있어서 난 항상 프로포폴을 써서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프로포폴 의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자주 프로포폴 쓰신 분들이거나 혹은 자주 프로포폴 쓴 걸로 추정되는 분들은 용량 자체가 프로포폴이 많이 필요해요. 같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술을 먹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에 필름이 탁 끊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농도를 많이 높이게 되면은 저혈압이라든지 호흡 부전의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의존을 하면 좋지는 않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프로포폴의 그 효능과 그 중독, 자꾸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내가 민감하더라도 조그만 시술에서 느끼는 조그만 통증에까지 느끼지 않으려고 쓰는 것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중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의 이기들
새로 나오는 약들도 많고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포폴도 좋게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하게 쓰면은 큰 해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